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계 180석을 차지하면서 역대급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전남 동부권도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입니다. 예견된 결과였든 예상 밖의 결과였든 슈퍼 여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향하자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수 MBC가 준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에게 듣는다. 우리 지역 선거구의 당선인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함께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과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당선인들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주철현 여수 갑선거구 당선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철현입니다. 김회재 여수 을 선거구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재입니다. 소병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병철입니다. 서동용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네 분 모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네 분 모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지지하고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께 전하는 인사와 함께 당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철현 당선인부터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또 2022년 우리 호남이 중심이 된 민주정권을 재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더욱 앞당기라는 우리 시민들의 지상명령을 겸허히 받들어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국회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사법개혁, 공정사회 정착, 한반도 청와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그리고 민주정부 재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 발전을 위해서 관광 재도약시키고 원도심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섬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을 해내고 산단 주변 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서 우리 여수를 힘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더 살기 좋은 여수를 위해서 더 보고, 더 듣고,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회재 당선인의 당선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가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 시민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을 겸손하게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분열된 정치를 통합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역 인재를 키워서 여수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완수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위대한 여수 시민들과 함께 2022년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년에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아픔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이 컸습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있기 전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안산에 있는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304명의 어이없는 희생을 마주하면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인지 고민도 많이 하고 대책 수립을 위해서 동분서주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의미와 이 소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 정치를 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병철 당선인의 당선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무한한 신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천은 이제 전남 제1의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제1도시에 맞는 정치력,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순천의 발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순천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포용하고 하나 되는 순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발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순천에는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유치, 여순특별법 제정, 또 곧 다가올 2023 국제정원박람회, 그리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들, 그리고 수도권과 2시간 교통대 등 이런 현안들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것은 검찰에 있을 때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라는 별명처럼 정치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서동용 당선인의 인사와 당선 소감 듣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구의 을선거구 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서동용에게 소중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군민들의 이러한 선택이 우리 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 것이며 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 서동용은 이제 국회에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써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지가 되겠습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대받는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속에서 배운 건강함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고 격식과 기득권을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공존과 상생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신 여러 훌륭하신 분들과 경쟁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지역에 대한 열정과 그런 지식과 식견들을 같이 제가 안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구민 여러분이 이제 그 순천 광양 곡성군의 희망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선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공통 현안들을 열심히 풀고 열심히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의 당선 소감과 인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면서 어떻게 지역 민심을 읽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혜재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본선에서 상대 후보 측에 무차별적인 흑색 선전과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을 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알기 때문에 네거티브 자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 측에서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대량으로 유포하는 홍보 문자 메시지에도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가 많아서 정말 선거가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그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선관위에서도 공보물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시민들께서는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진실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흑색 선전은 아예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네거티브보다는 누가 여수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소병철 당선인에게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처음 순천에 왔을 때 저희 순천의 선거구에 분구가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전남에서 단 하나뿐인 전략공천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 후보 측과 또 일부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획정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를 드릴까, 그리고 전략공천에 대한 당위성, 명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오셨고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오셔서 사과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도 제 평생 본적지인 해룡면을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 대면 접촉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 황소 울음소리를 유세 차량에 녹음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우리 김혜재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던 네거티브 부분, 저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우리 YMCA에서 서약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후보들로서는 그 부분은 참 아프고 견디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위대하신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모든 부분을 넘어서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서동영 당선인에게 이번 선거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들과 지역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듣겠습니다. 역시 저에게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선거구 획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담양군이 기존의 그 광양 곡성 구례에 와서 이렇게 붙는 식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고 이게 하루 만에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순천시 해룡면이 기존 선거구에 붙는 이런 형태가 됐지요. 그래서 그 순천 해룡 시민들의 해룡 주민들의 많은 그 좀 분노감들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이제 한 번도 거기 가서 표를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선거운동을 하려니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저의 당혹스러움과 그다음에 순천 시민들의 분노감 이런 것들이 끼어서 같이 합쳐져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금지되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면 접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내가 왜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동의를 얻고 그래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저희가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좀 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는 또 광양, 곡성, 구례, 순천, 해룡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TV 토론을 여기 여수 MBC에서 했는데요. 여수 MBC 방송이 구례나 곡성에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길들이 너무 적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들입니다. 민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거 결과도 그러하지만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가져왔던 개혁적 가치들, 그 지향들, 방향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그 미래통합당 등 보수 정당들의 정말 끝모를 발목 잡기와 비난, 패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호남인들의 그 분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크게 작용했던 선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지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되면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주철현 당선인께서 한번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지역 민심 어떻게 읽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만큼 이번 당내 경선부터 본선까지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극적인 상황을 겪어본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경선 앞두고 1년 전부터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당원들과 함께 이 선거를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그냥 컷오프 되는 바람에 우리 당원들 많이 놀라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로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하여튼 판단이라든지 당원 당규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제가 당원과 시민들의 하여튼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열심히 중앙당을 상대로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또 하여튼 읍수를 해서 정상적인 경선 과정에 합류하게 되고 또 당원과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한 달 가까이 됐었는데요. 너무나 힘들었고 참 눈물겨운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렵게 경선을 통과했으면 본선은 쉬울 줄 알았는데 본선은 또 우리 현역 의원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네거티브 흑색 선전 또 공작 정치를 하는 바람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하여튼 선거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선거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하여튼 지적도 하시고 당신은 절대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하여튼 충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말로 이게 아무리 후보자들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를 해도 우리 현명한 시민들께서 다 이걸 판단하시고 참작하시는구나 이런 또 위안도 느꼈습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 상대편 선거운동원조차도 제가 비록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선거운동 하고 있지만은 투표로 내가 당신 찍을 거다 이런 말해줄 때 정말로 시민들의 마음이 한결같구나. 문재인 정부 성공 바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개혁 세력 확보해서 문재인 정권 개혁 완성시키고 또 2022년에 민주정권 우리 호남 사람이 중심이 된 민주정권 반드시 재창출하고 또 힘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지역 발전 앞당기라 이런 시민들의 지상 명령 가슴 깊이 받아 안고 또 이제 이번 국회 가서 잘 좀 활동을 통해서 실천해야겠다 이런 하여튼간에 그런 각오 다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주체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제가 일로서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분 당선인들께 모두 좀 어려웠던 점들을 좀 들어봤는데 그중에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된 만큼 우리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혼탁한 선거전을 치렀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지 또 앞으로 이 지역 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들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병철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0분 공감합니다. 갈등은 봉합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경쟁하셨던 모든 분들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앞으로 하나 돼서 같이 순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선거를 치러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의회 정치는 사실 정당 정치입니다. 이 정당의 문화가 바로 서고 정당 중심의 선거를 한다면은 그래도 선거 문화가 덜 혼탁해지고 올바르게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주당 지금 제일 우리 호남 또 대한민국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당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그리고 민주당께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를 해주신 이유도 하나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선인들, 저희들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면은 이 갈등, 대립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하고 화합하고 협업하는 거야말로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합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서동용 당선인에게도 한 말씀 또 듣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오랜 시간 함께 경쟁해온 후보님들에게 위로와 우정의 마음을 좀 표합니다. 다들 이제 선거 과정이 다들 좀 거칠었을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지지자들도 모두 지역을 위하는 마음들은 한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로서는 이제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둔 당내 경선 과정이 훨씬 좀 치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4명이 경선을 치르다가 제가 이제 후보가 되자 한 분을 빼고 나머지 2분이 모두 저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실 정도로 한 원팀이 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경쟁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서로 크게 뭐 좀 심하게 하지 않고 선거를 잘 치렀던 것 같습니다. 지역 내 갈등들은 앞으로 그분들과 더 많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낼 각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아우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이 따로따로 있는 문제들도 있겠고 지역을 아우러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당선자들 더 포함해서 4명 모두가 좀 상설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 공통의 현안들을 좀 풀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지역, 광양과 순천, 순천과 여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지역 간 갈등의 문제들도 서로 논의해서 좀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철현 당선인께서도 앞서 뭐 저희 네거티브 선거전에 굉장히 힘드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뭐 피로감을 느낀 지역 주민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지역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죄송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여수 갑지역은 16년 20대 총선 때도 전남 제1의 혼탁 선거구였고 이번 또 21대 총선에서는 더욱더 여러 가지로 힘든 선거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세상에 뭐 선거 오래 해봤지만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이지 막말을 프레카드에 쓰는 후보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질타를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저희도 경선 과정부터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만은 저희는 다행스럽게 경선을 거친 5명의 후보들이 원팀으로서 함께 이제 이번 본선거에 임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되어서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이제 본선 과정에서 이제 이 네거티브 흑석 선전을 일삼는 특정 후보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피로감을 느끼셨는데 그것도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선거 풍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엄히 심판해 주셨고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그런 후보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이런 하여튼 잘못된 구태 정치, 구태 선거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여수 지역사회가 가불 선거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시장과 의회 또 가불 지역 간 또 여러 가지 또 국회의원과 시장 간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물들이 관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같은 당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MBC 같은 언론 기관에서 수시로 좀 이런 공중파를 통해서 시민들을 직접 상대로 토론도 하고 또 의견도 함께 맞춰보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기회를 많이 주시면은 훨씬 더 지역사회가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MBC의 역할을 좀 충분히 저희 주문을 하고요. 함께 당선된 김혜재 후보와 함께 지역사회에 화합해서 함께 나갈 수 있게 더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김혜재 당선인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제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수의 선거 문화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로 바꾸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돈 안 쓰는 선거, 돈 드는 조직을 사용하지 않는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여수의 선거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색 선전, 유언비어 유포,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이 부분을 대응을 안 하고 있으면은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 제 일생 처음으로 고소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순전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법에 의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그 일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 발전을 하고 국민들이, 우리 여수 시민들이 준엄하게 명령하는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하느냐,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경쟁했던 상대 후보나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목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아울러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정치 분열을 극복하고 시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수 통합추진위원회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원로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과 수기해서 여수가 하나 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주제를 국정 현안과 관련된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제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국정 현안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서동용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유행할 것이라고 하는 진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좀 잘 대응해서 장기간의 생활 방역을 유지하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금지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금지되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제적 어려움은 그 기업의 규모나 그 어떤 영역에 상관없이 사회 전 영역에 발생해 있지만 특히 비정규직이나 중소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지난번에 재난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좀 제공이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정부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추가 지급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적극적인 재정 작업들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들을 좀 강화하는 방안들을 통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나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특히 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추후에 조정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위기들을,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철현 당선인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시장 가보게 되면은 평소 오던 손님의 3분의 1도 안 온다고 우리 상인들, 소상인들 울상이시기도 하고,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하여튼 빈곤층에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 지도자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가 워낙 대응을 잘해서 세계적인 모범 대응 사례를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을 여러 가지 예산과 법률로서 잘 하여튼 간에 뒷받침을 해서 하루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하여튼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개인 방역 수칙 또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서서 실천해 주셔서 우리 지역은 비교적 청정한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들의 앞선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다, 이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일선에서 방역에 올인해 주시는 우리 의료진들이라든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 서로 간에 하여튼 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위기의 강을 함께 걷는다, 이런 연대와 나눔의 정신이 꼭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혜재 당선인에게 말 듣겠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우리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대응을 아주 잘해서 외지에서 온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이고, 내부에서는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어떤 성숙한 대응이 이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수의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1년에 1,300만 명 이상 찾아오는 관광 도시인데, 최근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줄어서 관광업계가 경영난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외출 자제, 이런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여수 산단이 있고, 여수 산단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수 산단의 대규모 투자의 효과가 우리 여수 지역 골목 상권에도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수 산단과 우리 지역 경제가 상생을 하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같이 경제적인 활력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소병철 당선인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 코로나19 잘 극복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이 방역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지는 게 민생 경제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추경까지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3차 추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의견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무제한 양적 팽창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을 통해서 하위 70% 국민들께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00%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3차 추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차 추경까지 해서 70%를 하면 이 초요되는 예산이 한 9조 7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를 하게 되려면 한 13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채도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추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우리 순천도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장에 있는 우리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시업계 같은 경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택시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가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원스톱 검사처럼 원스톱 지원이라는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위기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셨듯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당선인들의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제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또 어떤 것인지, 또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계획한 목표, 그리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당선인들의 각오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소병철 당선인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자발적으로 잘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입법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여순특별법,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다가온 2023 국제정원 박람회,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되었던 어린이 사이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입법 문제, 그리고 어린이 안전법, 그리고 제일로 저희가 시급하게 생각했던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 이런 부분들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우리 4명은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업하고 손을 잡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오셨을 때 이미 저희는 정책협약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후보들을 전부 당선인으로 만들어 주신 각 지역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가 경쟁하기보다는 협업하고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권 전남이 전국 최고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뽑아주신 신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 4명의 당선인 믿고 계속 지지해 주시면 우리 동남권 전남을 넘어서서 전국 최고의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서동용 당선인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 공약도 많았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공통 현안으로서 저는 4가지를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순사건은 여수와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전남 동부권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한 맺힌 역사, 많은 피해들을 빨리 좀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남 동부권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인구 90만에 육박하는 전남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등지에 대학병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힘을 합쳐서 꼭 유치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광양에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관련한 지역 현안들을 같이 풀어오는 과정에서 이 임대주택과 관련한 법령이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법률 조항들이 많음을 잘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 개정해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양보건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광양보건대는 보건 간호계통에 전문화된 대학으로서 지금보다는 미래 고령화 사회가 더 진척될수록 더 존재 가치가 큰 대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영 사립대 전환을 통해서 광양보건대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제 자신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투표해 주셨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뽑음으로써 지역 발전을 더욱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투표해 주셨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들의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그런 심정들, 그 뜻들, 그 염원들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고 다 새겨서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 당선인들의 향후 4년 동안의 계획과 목표, 각오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철현 당선인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로 가면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 여수는 삼면이 바다이고 또 섬들이 많기 때문에 해양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의 신해양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는데요. 우선 제가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우리 여수를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대표 도시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국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여수로 유치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재도약을 앞장서서 이끌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수는 지리적 지형적으로 아주 좋기 때문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동부가 해상물류 거점망으로 육성을 해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여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뉴욕, 홍콩, 싱가포르처럼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젊은이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있는 우리 4명의 후보들이 중앙당의 허락을 받아서 공통공약을 4개를 걸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입니다. 70년 묵었던 우리 여순의 한을 우리 4명의 후보들이 앞장서서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수는 석유화학산단,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산단이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수가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환경, 안전 문제, 많은 불이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석유화학산단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지역 사람들이 산단에 우선 채용되고 지역 기업, 지역 생산품이 좀 우선 구매되는 그래서 시민들이 이익을 보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이런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이 부분도 중앙당의 공약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주철현이 앞장서서 이 네 후보와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더 살기 좋은 여수 건설에 주철현과 여기 있는 4명 후보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혜재 당선인의 계획과 목표, 각오를 들으면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처럼 분열된 여수 정치를 반드시 통합시키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를 키워서 여수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섬진강 유역환경청을 여수에 유치해서 여수 산단의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수의 지역 거점 종합병원을 설립해서 여수의 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순천대에 의과대학이 유치가 되면은 순천대 부속 의과대학 병원은 여수에 유치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실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는 여수 산단의 의무 고용 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여서 여수의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여수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한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여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2022년 정권 재창출에 위대한 우리 여수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당선인들 4분 모시고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부병철, 서동용, 주철현, 김회재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난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시국입니다. 당선자들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훗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당선인들 모두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수 MBC가 준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에게 듣는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